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투자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또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 방향성 설정이 다시 필요한지 고민이 되시다면 오늘도 배트맨 3부에 여러분들의 고민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을 책임져주는 분이시죠.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월요일장 장이 오늘 소폭 빠졌다고 그러지만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밀리면은 사야죠, 뭐. 그리고 지금 유럽 선물은 플러스 권역으로 괜찮게 움직인 거 보니까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권역으로 있지만 폭락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지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또 매매 또 장세 괜찮을 것 같으니까 꼭 그냥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 불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되고 아마 지금에서 질문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좋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2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공개 방송에서 1시간, 신뢰한수 소통 방송에서 1시간. 그래서 2시간 내내 시장이 이제 바뀌었다, 좋아졌다, 이제 매매로 좋아졌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얘기했고 목요일 날에 FOMC가 아니죠. 그 CPI 지수 나오는 날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줬고 좋아졌다. 근데 CPI 지수 나오고 나서 미국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커 봐라. 시장 체질 바뀌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봐라. 난리 났다. 지금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된 건데 여전히 좋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더욱더 자세하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피드 상담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의 이 전매 특허 시간인데요. 많은 종목들을 조금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만 빠르게 상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 2,065원에 10%. 오늘 사셨나 봐요. 마약 관련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종가 매수를 했으면 다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오를 때 이번에 2,200원을 못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종가 매수한 거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유하셨다가 수익 날 때
2,200원에서 팔 건지 말 건지만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욕심을 내도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중요하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AP 시스템. 어제 그저께 이제 OLED 장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좀 눌렸죠. OLED 장비주들이 눌릴 때 사는 건데 지금 19,000원에 샀으니까 오늘 아침 시초가 아니면은 뭐 그때 들어가다 물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수익은 가져다 주는데 수익이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한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노려볼 수는 있고 정말 잘 가면 뭐 이렇게도 가는데 그냥 적당히 보면 한 2만 원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항상 욕심은 화를 부르죠.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에서 다시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산중공업. 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G20 정상회의에서 그 복원에 대한 뭐 얘기가 나와주면 한 번 더 다시 달릴 수도 있어요. 3,065원이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올라갈 때 사면 항상 주식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괜찮다 그러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오르질 않았고 계속 시장 빠지는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사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저점이 깨져갖고 2,000원 깨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37%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반등 줄 때 빠져나야 되는데 반등 안 주고 계속 떨어질 건데. 그래서 이거 1,000원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할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시장이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2,400을 안 넘어갔다면 그럴 뻔했던 이제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면은 항상 시장이 빠질 때에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시장이 강세장이나 상승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사는 거는 장이 올라갈 때나 이게 살아나는 거지 장이 빠질 때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법이니까 다음서부터 살 때는 조정받을 때 사거나 이렇게 떠 있을 때에서는 사지 마세요. 조정받을 때 사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뭐 폭락장, 하락장은 이미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서 2차 상승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한 3,500원쯤 뭐 거기서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K카 32,000원, 32,035원에 10%. 그 가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17,500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거기까지는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많이 물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리 강하게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얘가 마이너스 57%니까 본전 복구하려면 필요한 수익률은 145%입니다. 얘가 145%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당장. 하지만 17,500원까지는 24% 정도 올라가는 건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반등은 나오긴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TYM 아까 전에 2부 때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동과 함께 농슬라 그래서 테슬라 다음에 농슬라 그래서 농기계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2,330원의 비중 5%요. 가지고 있으세요. 수익이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플래스크 1,680원에 10%. 얘는 그닥 그렇게 바닥주로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바닥으로 보이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작년 상황인 거고 올해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시가총액은 1,900억짜리. 저점 깨지면은 좀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점 깨지면 손절도 필요합니다. 지금 종목들 좋은 것들 많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것도 많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이 저점은 대략 한 1,400원 정도 보이는데 1,400원이 깨지면 다른 종목을 그냥 교체를 해버리세요. 뭐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1,400원이 깨지면은 괜히 이걸 들어가갖고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괜히 이거 사갖고 고생하지 말고 1,400원 깨지면 손절을 안 깨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줄 때
1680원 부근에서 일단은 잘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1,400원 깨지면은 손절 및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수앱지스. 16,200원에 30%. 이것도 물린 지 꽤 됐네요. 작년이니까 이제 진단키트 제약 관련주들 최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60%된 건데 이것도 복구하려면은 160%, 180%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제약 바이오주들도 지금 복불복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얘도 한 7,000원에서 잘 가면 8,000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본전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쉽지도 않고 하지만 바닥에서 뭐 50%, 60%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만나볼게요.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7,600원에 20%예요. 네, 에코프로 137,6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 주도주를 굳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 오늘도 1%대 상승 마감하면서 13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떨어져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실까요? 좀 더 얼마나 올라갈 건가, 목표가가 얼마 정도가 가나,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얼마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네. 시초 3주가 넘는 이제 코스닥 6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네. 이 목표 가격은 어느 선까지 보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게 제가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저는 네.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제.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2만 원대에서 이때 추천했던 거예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LNF, 뭐 PNT, LG화학 2차 전지 이때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질 때에서도 다시 이렇게 올라섰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걸 쌍봉해라 그래요. 쌍봉은 고점을 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쌍봉으로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왜 쌍봉으로 이게 보이냐면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다 던지고 있고 금융투자도 다 던지고 보험도 다 던지고 투신도 다 던지고 사모펀도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다 던지고 있어요. 왜 던질까? 비싸니까 자기네들은 수익 많이 났잖아요. 시가총액도 크고 3조짜리 종목이니까 많이 수익 났어요, 지금. 바닥에서 1000% 수익 났습니다. 네. 1000%는 아니고 한 600에서 한 700% 수익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애들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거를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박살나고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겁은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도 이제 2차 전지가 지금도 계속 강세를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수익은 줄 거예요. 뭐 14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런 자리로 올라오면 단기로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기가 외국인들 싹 다 팔고 있는데 그거를 비싸게 사줄 필요 없잖아요. 2만 원짜리 종목을 15만 원에 사줄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꼭 2차 전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2차 전지보다는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 쪽이 더 안전하고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딱 자동차 부품주에 2차 전지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라든지 그러면은 2차 전지랑 전기차는 그래도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테마로 들어가든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부터 모든 주체들이 팔고 있으니까 고점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날 때 팔아가지고 좀 더 안전한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수소차 섹터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날 때 잘 파세요. 네, 얼마까지 같아요? 일단 14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에서부터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주사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호실적 그리고 미국의 IRA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10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나게 된다면 먼저 수익을 챙기고 다른 표토로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2,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사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이거 10%밖에 안 샀는데 이 종목이 좋으면 예. 10%를 더 담고 싶은데 담아도 네. 될지 아,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또 이 궁금한 사항들 굉장히 또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듣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 했었는데 종목명도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매수 언제 하셨어요? 조금 됐어요. 아, 조금 되셨고요. 이제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얼만큼 끌고 가면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시장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닥주들은 올라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바닥주입니다. 자, 차트를 네. 볼게요. 예, 자, 차트를 보니까 시가총액은 4,300억짜리 종목이고요. 뭐 섹터는 뭐 오락 문화, 그래서 뭐 미디어 컨텐츠,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쪽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업을 먼저 보자면은 적자예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일단 전망치는 있습니다만 흑자폭이 크진 않아서 뭐 회사가 무지하게 좋다. 그런 회사는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네. 좋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뭐 좋지는 않아요. 회사가 뭐 좋은 거는 아니고 왜냐면 적자가 나는 회사를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 영상 콘텐츠, 뭐 광고, 뭐 이런 콘텐츠 이런 거 이제 하는 회사인데, 근데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런 이제 기대감은 있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흑자가 날 것이다 이건데 흑자가 요만큼 나면 안 되고 이만큼 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시가총액도 적당히 되고 그런데 이거를 회사는 계속 적자인 상황이니까 좀 불안하실 수는 있어서 추가 매수가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왜 되냐면 차트는 기업의 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걸 자꾸 매집을 해보니까 그래서 매집을 누가 하고 있어서 오늘 윗꼬리가 생겨서 당분간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는데 뭐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돼요. 그래서 19,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네. 요번 타이밍에서 한 26,000원에서 3만 원 사이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밀리면 더 추가 매수 좀만 더 해보시고 25,000원서부터 26,000원 얘기했지만 25,0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요, 2021년 3월에 신규 상장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19,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또 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그널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25,000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안전하게 분할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또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보내주셨고요. 14,800원의 비중은 1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바이넥스 오늘은 이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0.8% 빠지면서 11,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또 어떤 전략으로 탈출을 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는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자, 모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얘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물린 자리가 여기니까 쉽게 빨리는 안 올라올 것 같고, 13,000원 정도까지는 버티시는 게 맞고, 13,000원쯤에 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면 14,000원, 15,000원 가는 거고, 그때 갔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뭐 다른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쪽 섹터로 다 몰려가겠죠. 근데 13,000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셨다가 거기서 시장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고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빠를 건지 이거는 거기 가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론 거래량은 없어요. 지금 물량도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3,000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000원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보유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원익 IPS 여쭤봐 주셨네요. 28,560원에 비중 55% 보내주셨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2% 하락 마감하면서 2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28,500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28,560원 굉장히 오늘 종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요. 원익 IPS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추세나 방향이나 지금 반등 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것도 차트로 볼게요. 그러니까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락세가 지금 멈추고 반등을 주죠. 61선, 22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바닥에서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40%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좀 매수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얘는 내일서부터 일로 좀 떨어져도 한 8%, 9% 떨어져도 아주 정상이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눌렸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61선 한번 찍고 여기서 옆으로 행보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만약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나 OLED 장비나 시스템 반도체, 얘는 시스템 반도체 아니지만 어쨌든 OLED 장비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분위기가 반도체가 폭등하는 느낌이면 아마 그냥 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라간 게 이 정도가 아니고 한 이 정도 폭이었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 정도 폭.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은 비중 55%가 아니고 100% 갖고 있어도 돼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근데 지금 좀 떠 있는 상태에서 55%의 비중이면 좀 더 밀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니까 수익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잘 생각하셔갖고 그냥 버티세요. 눌려도 더 사세요. 그냥 눌리면. 그냥 빠지면 그냥 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은 일단 조만간에 3만 원 돌파 시도가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번 달 안에 3만 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흔들리면은 비중이 5%네. 55%가 아니고 비중이 5%면은 말이 또 달라지죠. 내려오면은 더 사세요. 내려오면은 비중을 더 실어야 돼요. 5% 갖고는 안 돼요. 더 사셔도 됩니다. 28,560원. 괜찮아요. 3만 원 돌파할 거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화학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이수화학 35,500원에 비중 10%로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이 배터리 전해질 관련주인데 9월 15일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네요. 최근에 정말 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내렸네요. 이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미끄러져서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8,6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지금 추가 매수도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어느 선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35,500원 사셨으면은 어제 사셨어요? 금요일 날? 그저께 산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네. 지금 많이 떴거든요. 떴으면은 이게 이제 원래 단타를 잘 하세요? 달타를 잘 할 때도 있고 그냥 네. 대충 웬만하면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시고. 음. 일단 이거는 지금 단타 패턴이라서 네. 추가 매수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 빨리 손절하는 사람들은 오늘 손절하고 나왔어야 될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손절하는 사람들은. 근데 좀 늦게 손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기 밑에 좀 지지란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26,500원 라인인데 네. 35,500원에 사서 35,500원에 여기 35,500원이니까 여기 사서 요 라인이 깨지면 마이너스 13%예요. 그러면 단타치고는 마이너스 13%면은 이거는 엄청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로는 오늘 사실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단타는. 근데 지금 가격이 일단 높은 상태에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도 지금 좋아졌고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26,500원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네. 거기서 양봉이 안 나오고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21선과 61선 라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전한 자리는 일단 1차, 2차를 둘게요. 1차는 23,800원 정도. 네. 2차는 뭐 2만 원이죠, 뭐. 근데 2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생각을 해봐요. 25,5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4%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사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타 대응으로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한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적당히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매수 안전한 자리는 23,800원에다가 그다음에 2만 원 초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폭이 너무 커요. 이거는 그래서 손절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나가 보다는 네. 35,500원에 들어간 게 좀 무리였다는 거죠. 네. 거기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2만 원 초반 때는 왜 안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많이 빠질 때 여기서 돌렸잖아요. 그리고 양봉 나올 때 이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 이날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양봉으로 치고 올릴 때 이때 25,000원대, 25,500원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안 사고 하필이면은 저항 부딪히고 고가에서 음봉 떨어지고 나 떨어질게 하고 있는데 거기 샀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자리에서 지금 샀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단타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응을 말씀을 드려본 건데 일단은 추가 매수를 노리겠다면은 26,500원 라인에서 지지하고 양봉이 뜨면 추가 매수가 일단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거기서는 좀 손절을 좀 감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13% 정도 손실인데 거기서 안 돌리면은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종목이 나쁘거나 종목이 잘못한 건 없어요. 종목은 나중에 이게 정말 빠져가지고 한 22,000원대에서 지지하고 돌려갖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38%, 35%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되게 고마운 종목이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사면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도 복잡한 이유가 이걸 바닥에서 2만 원에 샀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만약 2만 원에 샀으면은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지금 수익이 53%인데 한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2만 5천 원 깨지면은 그냥 나머지도 파세요.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근데 지금 고점에서 샀는데 물렸는데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바닥에 사면은 쉬워요, 주식은.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28,500원 라인이 일단은 지지 라인이니까 26,500원. 26,500원이 지지 라인이니까 거기서 양봉이 뜨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안 뜨면 손절했다가 다시 재접근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6,500원 이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시고요. 추가 매수 또는 손절하셔서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7,000원에 30%요. 네, 27,000원에 비중 30% 싣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모두 팔아치우면서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26,3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글쎄요, 좀 장기로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네. 괜찮은 건지 예. 이번 목요일 날 팔고 나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네. 정확하게 이제 이번 목요일로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기 뭐 황태자 뭐 방한 뭐 네. 날짜라서 재료 소멸 관계 때문에.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이제 네네. 이슈도 추적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 테마로 엮이는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27,000원에 일단은 가격이 지금 위치로서는 이제 박스권의 고점에 있어서 좀 불리하기는 하는데 시장이 돌아섰으니까 다시 수익으로는 돌아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 날에 빈살만 왕자가 와갖고 뭐가 또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튀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장기 투자는 좋으냐? 아직은 장기 투자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고 내년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몇 개가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부도난다는 얘기들도 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주면 그냥 산타 랠리까지만 좋게 보여.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네. 올해 연말까지만 좋게 보는데 그 중간에 이제 12월 14일 날에 FOMC가 있으니까 또 파월 의장이 0.5 할 건지 0.75 할 건지 또 그때 잠깐 이제 위기가 오겠지만 뭐 별일 없이 잘 넘어간다 그러면 연말 랠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차트를 보면은 얘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배열로 지금 돌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계속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아쉬운 거는 네. 왜 하필이면 27,000원에 샀을까? 24,000원도 있고 23,000원도 있고 22,000원도 있고 물론 2만 원에 사는 거는 샀으면 좋겠지만 2만 원에 사기는 어렵고 어쨌든 23,000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하필이면 거기 안 사고 27,000원 사는 게 좀 저는 안타깝고요. 네. 어, 사고 보니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눌리면 더 사도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빠지면 25,000원, 24,000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로 더 사셔도 되는데 네. 그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 잠깐 움직이면 일단 한번 파세요. 한번 팔았다가 흔들릴 때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내년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또 안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시장도 침체로 떨어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은 자금도 막 묶여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좋은 거거든요. 웃기게. 그러면은 내년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했다가 괜히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주고 있고 막 하는 상황 때문에
눌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이게 또 올라가는 그 기대감이 네옴시티 1,400조짜리 이제 시장이 열렸으니까 된다라 그러는데 이것도 기대감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몇 조를 뭐 진짜로 돈을 얼마를 벌지도 일단 모르는 거고 막상 네. 내년 가갖고 또 말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2달에서 한 석 달 정도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종시 매수하는 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익에선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고 꼭 물리면은 장기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물린다고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 한 2개월에 3개월이니까 한 중기보다는 좀 짧은 그런 매매 방법으로 충분히 수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급등을 하면 이슈는 뻔하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면 건설 기계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계 관련주들 이쪽 자그만 애들 많아요. 차라리 그쪽 애들이 수익은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농기계 관련주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쪽들이 얘보다 빨리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얘는 수익에서 팔고 대체할 수 있는 종목도 많고 하여튼 저는 중기를 3개월에서 뭐 1년 이상을 보는데 딱 그 최소 단위 한 3개월 정도 볼 때에서는 그냥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세한 설명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주게 된다면 팔았다가 저점에서 재매수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지금 네, 전화 여보세요? 연결이 네, 지금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게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 매수하신 가격 어떻게 되세요? 8,1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8,100원의 비중 30%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네. 가격 8,1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6,8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그 사우디 관련주로 처음에 알아보고 샀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중동에서 왕자가 방문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도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과 관련한 종목 상담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과 엮어서 또 이 주식시장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어떤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사업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현대그린푸드 일단은 이름 자체에 이제 음식업종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종속하는 회사가 뭐 유통, 식재, 그다음에 여행, 중장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 관련주 엮이는 것 같은데 현대 드림 투어, 현대 케어링 시스템 뭐 이런 회사를 뭐 종속해서 가지고 있고 일단 실적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 2023년도에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는 이제 암흑을 지나서 이제 반등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이슈로 그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고 사우디 이슈는 17일 날에 왕세자 온 다음에 뭐 우리나라 며칠 더 머물고 얘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돼요. 1,400조가 아니고 뭐 3,000조 한다, 5,000조 한다, 아니면 1,400조 한국 다 준다. 그러면은 급등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이미 나온 이슈로 벌써 움직여 버리겠기 때문에 근데 얘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시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게 크게 보면 이중바닥형을 크게 그리고 있는 3년 동안에 큰 대바닥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사죠. 네. 외국인 많이 사면은 그럼 8,000원 이상 넘어가야죠 이제. 근데 빨리는 못 가고 천천히 가면서 내년 상반기에서는 8,0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보이니까 이번에 뭐 네. 중동 사우디 뭐 거기에 엮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끝까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되네요. 도와드렸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컴투스 보내주셨네요. 72,00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컴투스 오늘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이죠. 컴투스가 이 3분기 어닝 쇼크 그리고 또 이 FTX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늘 1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는데요.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대거 물량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72,0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61,9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속이 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컴투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게임주들을 전부 다 급락을 시켰던 주범이었죠. 바로 네. 이제 FTX 파산인데 뭐 파산? 그렇죠. 뭐 기사는 파산은 나왔고 뱅크런 사태 때문에 일단은 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제 컴투스뿐만 아니라 이제 비덴트라든지 이제 업비트 관련주도 한번 봐야겠는데 얘네들은 별로 안 빠지거든요. 물론 빠졌지만 그렇게 저점이 깨지면서 급락할 것처럼 내려가지는 않아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기술투자, 뭐 비덴트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그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뭐 상패를 당한다든지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컴투스는 여기 이제 C2X라고 자체 가상화폐 코인을 상장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FTX 그 거래소에다가 미국에 있는 전 세계 3위 거래소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절해버리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거는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근데 코인을 상장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드는데 그냥 프로그래머가 심심할 때 그냥 취미상으로 10만 원 주고 만드는 게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 주고 만드는 거를 수백 조를 들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참 문제인 건데 그 머스크가 좋아하는 그 도치코인 그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프로그래머가 그냥 심심해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유행을 타갖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이렇게 되고 루나코인도 마찬가지. 권도영 씨가 그렇게 뭐 돈 많이 안 들였을 거예요.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건 지금 상장 폐지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컴투스가 뭐 FTX 가상화폐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든지 뭔가 돈을 크게 넣었다면은 그걸로 아킬레스건으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 상황은 잘 넘길 것 같은데 72,000원에 물린 거는 근데 지금 수급이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31만 주, 기간도 12만 주. 그래서 제가 그 기사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니 지금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FTX 거래소에다가 크게 투자만 안 했다면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 같고요.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기만 하셔도 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반등 주기로 해서 그 가상화폐 때문에 거기에 엮여 있는 얘네들이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뭐 계속 빠지는 이슈는 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관계는 투자만 크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한번 뉴스를 한번 저도 한번 뭐 보겠지만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서 컴투스가 FT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총액이 한 9천억인데 한 3천억 투자했다. 그러면 얘네 큰일 나는 거고요.
근데 거기 투자하는데 한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얘기만 좀 잘 풀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시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 없다라고 얘네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자세한 상황은 저도 모르겠지만 크게 타격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보니까 그냥 결론은 보유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TX에 발행한 컴투스의 가상화폐 손실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한 이슈도 계속 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내주셨고요. 16만 8천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정유주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인 SK이노베이션 오늘은 1.37% 내리면서 18만 원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만 8천 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락했지만 또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직까지는 차트 모양은 괜찮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16만 8천 원에 30%면은 지금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일단 60일선을 붙여놓고 21선을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횡보를 좀 더 하다가 다시 재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정유화학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줘야 될 거고 시장도 뭐 크게 급락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한 형세입니다. 옆으로 지금 시간 조정,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잘 조정을 마무리하고 19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하면 한 21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겠네요. 반대로 21선이 깨지고 밑으로 하회 이탈하게 되면은 16만 8천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손절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는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가 되고 만약에 1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21만 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전략. 이것도 매매죠, 결국은. 그래서 시장이 크게 폭락이 없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되는 거고 만약 시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빠지질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시장이 하루 만에 2,300 깨지고 이틀 만에 2,200 깨지고 3일 만에 2,100 깨지면 지금 얘기하는 전략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일단 무조건 시장에서 그냥 던지는 게 무조건 맞는데 근데 시장이 안 빠지니까 지금처럼 박스권 매매 전략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1만 원 목표가에 15만 원 추가 매수. 지금은 그냥 애매한 횡보 구간.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또 15만 원, 19만 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만 원 선에서 또 기분 좋게 수익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포스코 케미칼 보내주셨고요. 7만 5천 원의 비중 4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요즘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5%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23만 4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을 7만 5천 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7만 5천 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소통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낮으시네요. 네, 한 2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가는 애들이 몇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면은 그냥 시장은 상승장 느낌인데 장세가 일단 돌아선 것도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다. 그거 보시면 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직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더 비싸게 올려서 아마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취에서는 21만 원 안 깨지면 뭐 걱정할 거 없으면 냅두면 됩니다. 21만 원 깨지면 비중이 40%니까 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또 19만 원이 안 깨지면은 계속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1만 원과 19만 원이 안 깨지면 계속 냅두는데 21만 원 안 깨지면 40% 비중 하나도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30만 원도 가고 40만 원도 가고 100만 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가 외국에서 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그 흐름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21만 원 안 깨지면은 계속 냅두고, 만약 깨지면 절반을 팔고
또 19만 원 안 깨지면 절반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마찬가지 25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21만 원도 깨지고 19만 원도 깨지면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비중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자리가 깨진다는 거는 다시 밑으로 하면서 10만 원 쪽으로 조정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은 기가 외국인들이 맨날 사주고 있고 빠질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까 21만 원과 19만 원 안 깨지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계속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IRA에 대한 수혜 기대감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21만 원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걱정 없이 좀 보유자의 영역 마음껏 즐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5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